요즘 들어서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아니,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어제 약 챙겨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집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 놨더라니까. 이런 깜빡함이 자꾸 생기면, 아, 나도 이제 치매 시작인가?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실 겁니다. 근데요, 그 깜빡임이 정말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짜 치매, 즉 가성 치매라고 해서 치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뇌가 피로해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그냥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면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가성 치매를 치매로 착각해서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나 치매 초기 같은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뇌는 멀쩡하고 오히려 수면이 엉망이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몸의 다른 문제 때문에 뇌가 잠깐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30년 넘게 내과와 재활의학을 전공하며 서울중앙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뇌 건강을 함께 관리해 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 이건 단순 건망증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잘 관리하면 치매로 안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하고 몇 년 넘기신 분들 중에는 진짜로 인지장애가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성 치매와 진짜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우울증성 치매,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까지 어떤 것들이 우리 기억력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뇌를 다시 맑게 만드는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아는 건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나의 기억력, 우리 부모님의 인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요즘 말이 줄고 깜빡함이 많아진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시게 해주세요.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는데 뇌는 멀쩡한 상태, 바로 가성 치매가 왜 생기는지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치매처럼 보이지만 뇌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가성 치매 또는 기능성 기억장애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치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자주 뵙습니다. 요즘 애들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요. 아침에 뭘 했는지도 흐릿해요. 근데 병원 가면 이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검사해보면 MRI도 괜찮고 인지 검사도 기준은 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울증성 인지저하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이걸 주의력 결핍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억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뇌가 집중을 못한 거예요. 기억하려는 시도 자체가 흐릿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느끼는 거고요. 실제 치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혹은 자꾸 깨고 얕게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밤사이 뇌가 청소를 제대로 못해요. 밤에 자면서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낮에는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기억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물 부작용. 특히 수면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계열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엔 기억이 흐릿해지고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 많아요. 이건 약의 영향일 뿐 치매는 아닙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특히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뇌혈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마치 치매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생기곤 합니다. 뇌가 멀쩡하긴 한데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우울감, 스트레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무호흡, 수면장애, 뇌에 피가 덜 가거나 혈관 기능 저하,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뇌 기능이 흐릿하거나 이런 상태들이 겹치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기억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가성 치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치매 아닙니다라는 말을 확신 있게 드릴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진짜 치매라면 어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가성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진짜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진짜 치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아셔야 앞서 말씀드린 가성 치매와 구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건 그냥 나이 든 거 아닌가요?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사실 이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건망증은 대체로 내가 뭘 잊었는지는 기억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말하려다 잊어버렸지? 이런 식이에요. 즉, 잊은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떠올리려는 시도가 있어요. 반면에 치매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같은 얘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데 본인은 그걸 말한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 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과 장소를 헷갈리는 경우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심할 땐 자기 집에서도 갑자기 낯설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잊는다는 거예요. 건망증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치매는 그 사람이 아예 왔었는지를 기억 못해요. 그 만남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전엔 꼼꼼하던 분이 갑자기 계산을 잘 못하거나 지출 내역을 놓치는 일이 잦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는 반드시 인지 기능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하루 이틀 깜빡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기억을 붙잡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치매도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약과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괜찮은 것 같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이게 가족과 본인을 위한 예방입니다. 이제 진짜 치매와 가성 치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 마이너스 답변식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 그럼 도대체 이게 가성 치매인지 진짜 치매인지 도대체 뭘 보고 구분할 수 있냐,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환자분께 여쭤보고 또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성 치매인지 초기 치매 증상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최근 들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자주 하나요? 약속을 잊고도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길을 잃거나 자주 가던 장소에서 방향 감각이 흐려진 적 있나요? 시간, 요일, 날짜를 자주 헷갈리시나요? 본인이 깜빡하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자, 이 중에서 깜빡하는 걸 본인이 자각하고 걱정한다면 대개는 가성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 기능은 남아있는데 집중력이나 컨디션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본인은 멀쩡하다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이 많다. 말한 걸 기억 못한다. 길을 못 찾는다. 금전 문제에 실수가 잦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그건 초기 치매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성 치매는 검사하면 거의 다 정상이 나옵니다. MRI, 뇌파, 인지 기능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환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생활에 지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수면, 약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반대로 진짜 치매는 검사에서 어느 정도 소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MMS이라고 하는 간단한 인지검사 또는 뇌혈류 검사, 뇌 MRI, 베타 아밀로이드 스캔 같은 걸 통해 실제 뇌 기능에 저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혈액 검사로도 치매 위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 수치, 비타민 B12, 갑상선 기능 같은 것도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성 치매든 진짜 치매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은 전문가에게 인지 기능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 이게 나이 들어가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점검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거거든요. 이제 기억력 문제를 단순히 뇌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장 건강, 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풀어드릴게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대부분 뇌가 늙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기억력 저하가 꼭 뇌 자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억력은 뇌만이 아니라 장도, 수면도, 스트레스도 같이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먼저 수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잠을 자는 시간은 그냥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는 자는 동안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작동해요. 그날 하루 뇌에 쌓인 노폐물, 독소, 염증성 물질들을 림프를 통해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수면이 얕거나 중간에 자꾸 깨는 분들은 이 뇌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리는 멍하고 집중은 안 되고 기억력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면무호흡증, 심한 콧골이 있는 분들은 산소 부족까지 겹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입니다. 장이랑 뇌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의학에서는 장-뇌 연결축이라고 해서 장이 뇌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많거나 유해균이 늘어나거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호르몬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깨지면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덩달아 흐릿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해마라는 기억 담당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해마를 위축시킨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걸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치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기억력 문제는 단순히 내 뇌가 늙어서 그런가 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못 자고 장도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뇌를 지치게 만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진료할 때 항상 물어봐요. 요즘 잘 주무세요? 화장실 가는 건 불편 없으세요? 마음은 편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기억력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럼 이런 지친 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기억력을 살리는 일상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지쳐 있을 때 약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뇌 기능이 확 살아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기억력을 살리는 5가지 일상 루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의 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깊은 잠을 꾸준히 자느냐가 핵심이에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대가 대부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거든요. 그때 깊이 자야 그날의 정보들이 잘 정리되고 다음날 머리가 덜 멍해요. 또한 코를 많이 고시거나 잠잘 때 숨이 자꾸 막히는 분들은 수면무호흡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거 하나만 치료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 중엔 배에 가스가 많거나 변비가 오래되었거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장 내 유해균이 늘고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식이섬유, 발효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이고요. 필요하다면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장이 편안해지면 뇌도 놀랍게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매일 하세요. 책 읽고 쓰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하시면 뇌는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쓰는 건 효과가 커요. 매일 하루 한 줄이라도 오늘 있었던 일, 감사한 일, 기억나는 단어를 써보세요. 이게 뇌를 다시 연결해주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이 인지 저하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네 번째,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팔을 흔들며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이 더 좋고요. 계단 오르기, 맨몸 근력 운동도 뇌 건강에 효과적이에요. 단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뇌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꾸준히 드세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오메가3, 커큐민, 비타민 B12, 마그네슘, 폴리페놀 성분 등인데요. 이건 약으로 드셔도 좋고 식단으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강황, 채소 위주의 식사를 기본으로 하시고 당분이 많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게 좋아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세포도 피로해지거든요. 결국 뇌 건강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뇌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감동받는 순간은 이런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예전엔 잊었던 사람 이름이 이제 금방 떠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매일 반복하면 기억력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기억력 떨어지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걸 참 힘들어 하세요. 나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기시다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어르신 본인은 괜찮다 하시는데 가족분이랑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선생님, 요즘 엄마가 같은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아버지가 날짜를 자꾸 착각하시고 지갑이나 열쇠를 이상한 데 두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치매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확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모르게 다가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가려진 가성 치매, 즉 피로하고 지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쌓여서 기억력이 흐릿해진 상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뇌가 쉬고 싶어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치매인지 아닌지보다도 내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면 상태도 점검해보고 장 건강도 다시 들여다보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은 뇌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잠, 장, 감정, 식습관, 움직임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가 나빠졌나 하고 걱정만 하기보다 내 생활에 어떤 신호가 있었을까? 뇌가 요즘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었을까? 그걸 들여다보는 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나 그냥 피곤했던 거구나. 이제라도 루틴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라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난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보시지 마시고요. 가족이 함께 봐야 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관심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뇌에게 휴식과 회복을 선물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